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년간의 도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발전 중인 힘센 충남을 이끌어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어디 가셨나요? 충남 미래교육 2030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교육행정 질의는 소속 상임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으나 충청남도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사업과 목표,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교육감님의 천안중학교, 천안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학연을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지만 중고등학교를 교육감님과 같은 교문을 통해 다녔던 말 그대로 교육감님과 동문이라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 중에 혹시 우리 충남 교육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이 포함되더라도 후배이자 도의원으로서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한 애정이자 의무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떤 좋은 질정 또 좋은 귀하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도의회 회기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방송으로 직접 보신다거나 아니면 따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으시는지요? 사무실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동 중일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일부 보게 되고요. 못 보게 되더라도 다음 날 가면은 책상 위에 A4 용지로 해서 2쪽 또는 4쪽으로 해서 의원님들별로 어떤 발언을 하시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가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상임위가 끝이 나면은 담당 부서장님들을 오시게 해서 의원님들이 가지신 각각의 생각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판단하고, 그리고 특히 사업 집행에 관한 것을 강조하시면 집행을 좀 열심히 하고, 정책 방향을 바라보시는 경우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를 경우에는 찾아뵙고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의원님 이제 그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5학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독서 인문 교육, 제가 관심 가신 분야를 그대로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기초학력은 의원님과 제가 아주 중요한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은 다 똑같으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지난 8월 하순쯤에는 학폭과 교권 침해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항상 제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길으셔가지고 시간이 좀 있어서 두 번째 질문까지 다 답변을 주셔가지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3기 임기에서 제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3기 임기에서 충남 미래교육 2030이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그거 맞는지요? 예. 그러면은 그 충남 미래교육 2030의 혹시 그 주된 핵심 목표나 성과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세계 교육의 주요 동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기구를 대표하고 있는 OECD, 그리고 유네스코, UN, 이 세 개 기구가 세계 교육의 동향을 이끌고 있고 대한민국 교육부도 이 세 개 기구에서 발표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늘 주목하고 반영을 하는데요. 2019년도 송도에서 교육감들과 교육부 장관이 함께 하시면서 하고 외국의 교육부 장관들 함께 하셔서 미래교육 2030에 관한 토론회가 OECD 주관으로 열렸고, OECD 내에 교육 담당 국장이 이제 교육부 장관 이상급의 이제 주재를 하시는데 그 회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남교육청에서도 한 6개월 동안 이리저리 강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정리한 것이 이른바 충남 미래교육 2030인데, 당시 그 19년의 바탕에서 20년 코로나 국면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한 7, 8개월 동안 해가지고 21년도에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중1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인 2030년 정도에 그 청년들이 필요할 역량이 뭘까?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공통으로 필요할 역량, 또 나라마다 필요할 역량에 대한 고민들을 세계가 하기 시작했는데, 충남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것이고요. 이것의 바탕에서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라는 점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필요한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학생들이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함께 생각하면서 나만의 웰빙이 아니라 지역사회 웰빙도 생각하는 그런 시민성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지식교육과 기능교육, 태도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미래교육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 OECD에서 나온 것과 함께 종합을 해서 우리 충남교육의 방향, 그리고 5대,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아주 전 세계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교육청도 5대 전환과제를 설정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정책 사업이거나 정책을 한번 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그 틀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의미에서 충남교육의 의지 또는 큰 방향성을 정리한 것이 충남 미래교육 2030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이 충남 미래교육 2030이 어떻게 이제 태동하게 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고 이제 길어지니까 화면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과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대 전환 충남 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과제의 그 과제별 예산입니다. 네네. 보시면 그 5대 전환과제 중에 교육과정 과제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교육과정 예산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자치를 위한 학교 회계 예산 운영의 자율권 확대입니다. 그 다음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예. 지금 보시면 저 교육과정 전환에 3년 동안 우리 예산 비중인데 제일 많은 게 저 학교 자치를 위한 학교 회계 예산 운영의 자율권 확대거든요. 근데 저게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학교 운영 경비더라고요. 근데 교육감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목표에 의해서 충남 미래교육을 설정하셨는데 저 미래교육 2030의 가장 큰 예산이 학교 운영 경비거든요. 그러면 학교 운영 자율화를 위해서 학교 운영 경비를 부여했다. 근데 학교 운영 경비는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다 분담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학교 운영 경비가 미래교육 2030의 저렇게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그 수업 교육 활동은 예. 도교육청은 이제 정책 수립 단위의 기관이 된다고 하면 수업을 하는 교육 활동을 하는 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들이 다 들어갔고 그걸 뭉뚱그려서 저렇게 표현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국영수,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또는 놀이
등등의 활동들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뭐 예산을 어쨌든 교육청 예산은 보면 다 섞여 있고 다 여기저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를 찝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과연 학교 충남교육청만 운영 경비를 그렇거나 통해서 네. 학교장님들께서 네. 과연 재량으로 미래교육 2030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에 그건 저는 따라서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네. 가령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바로 앞 화면에 있었던 디지털 전환에 맞게 AI 관련한 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시 정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찍어서 내려보내지 않고 교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교수 학습 활동 지원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저 교육과정 속에 다 묶어놓은 겁니다. 그게 과연 잘 담을지도 의문이고 규모가 큰 학교는 운영 경비가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는 운영 경비에 여유가 없어서 더 어렵지 않을까요? 교육감. 상대적으로 제가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예. 타시도 작년 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타시도 교육청보다 학교 운영비를 2% 정도 더 들여서 정말 교육 활동에 맘 놓고 전념하시도록 그래야 충남 미래교육 2030을 실천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왜 천안의 모 초등학교는 운영 경비가 모자라 가지고 아이들 빵 만들기 같은 새로운 경험을 못 해줄까요? 작년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애로사항 잘 알고 있고 의원님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정부 3년 동안 3년이 안 되는 동안에 충남교육청 예산이 정확한 예산은 기억 못하지만 9천억 원이 넘는가 9천억 원 정도 되나 이렇습니다.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만큼 감축이 됐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몇 차례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육감님,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결국에는 운영 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 차지하는 비율이 공간 관련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상당 부분이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과연 이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균형이 이거에 대해서 향후 조정 및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그 교육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잘 아시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예산 통계 작성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른데 본 예산인지 추경 예산인지에 따라 다른데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인건비가 57.8%에서 57.3% 요 사이에 이릅니다.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충남에 10개 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 들어가죠. 그 다음에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전국 평균 충남도 비슷합니다만 30%에서 33%에 이르는데 이건 매년 큰 돈이 들더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030에 돈을 넣지 않고 왜 시설 환경비에 넣느냐라고 얼핏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이번 본 예산 때 다시 의원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와 시설 환경비 그다음에 교수 학습 활동비 이쪽을 빼고 나면은 복지비가 뭐 5.8% 이런 것을 다 합치니까 80%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님 뭐 그건 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충남 미래교육 2030이라는 게 뭐 이게 좀 신뢰드리는 말씀일 수 그러니까 있지만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기존의 사업을 말 바꾸게 해가지고선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은 기존에 들던 예산 그대로 다 돌도체 담겨 있거든요. 그 대신에 그 항목이 다른 거고요. 항목이 구체적으로 지금 세목이 교육관님 다른 거. 말씀하신 뭐 학교 10개를 새로 증축하고 했다는 그 예산은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사실 아이들 공간 기존 학교에 대한 공간 구성이나 예산을 공간 이렇게 재구조화 다섯 같은 가지 내용이지. 분야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중축이나 없다고 하는 뭐 것도 잘 아시잖아요. 신축이나 중계축은 또 그린 스마트 쪽으로 나가 있는 거 장관, 아닙니까? 항목, 세목, 세세목 뭐 나눠지는 과정들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반영을 안 하거나 그냥 임시 변통으로 그렇게
제목만 바꾸는 거 그런 건 전혀 하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다음에 같습니다. 뭐 말미에 다시 또 질문 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건인데 영상 자료 올려주세요.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또래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 16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갈취했습니다. 지난 20일 개최된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 4명 모두 최고 징계 수위인 구호 조치를 받아 퇴학 처리됐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가해자들의 퇴학 처분은 당연한 조치이며 향후 열리는 재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충남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해 가해 학생의 접촉과 보복금지 조치와 함께 휴대폰 발신 통화도 금지하는 등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40% 넘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 학폭이 이슈가 될 때마다 대응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교육감님, 뭐 학교 폭력은 뭐 상임위에서도 이미 얘기가 있었고 청양과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보고도 받았고요. 근데 이걸 뭐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게 뭐 굳이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우리가 더 많이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이 학교 폭력 관련한 예산은 줄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그건 교육감님 잘 아실 거라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수년간 학교 폭력 사안이 제때 인지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 혹시 예산상에서 기존의 예산을 계속 주워담기 돌려담기 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로 인한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다고 좀 보진 않으시는지요? 우선 말씀 답변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모 학교의 학교 폭력 사안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예산 편성이 적었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를 제때 못한 이유를 제가 조사하고 쭉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에서 이 일들이 주로 일어나서 이런 경우 학교에서 이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특히 집단 폭력이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아마 심적인 압박을 받아서 신고를 제때 못해서 이제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 애를 쓰셨을 텐데 학생의 얼굴 색깔의 무슨 변화 또는 불안한 눈 표정이라든가 또는 태도 이런 것들에서 좀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냥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 교실에는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섬세하게 좀 관찰을 못해서 그 시기를 놓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이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설마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117이나 또는 교직원 또는 경찰 또는 목격자 등을 통해서 상시 신고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정기 신고 체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예방하는 데 더 힘쓰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대로 이게 이제 제때 신고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 이게 오랫동안 이제 인지를 못하는 그 문제를 지금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올해 이런 좀 강력한 학교 폭력 사건이 유독 많이 일어난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아까 영상 말미에도 보셨지만 우리 충남의 학교 폭력이 최근 3년간 40% 넘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충남교육청이 2025-2029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기능 강화 및 개선 방안에 좀 짤막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학교폭력 예방 대응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도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매년 세우는 종합계획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이 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장기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학폭 예방을 위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학폭 예방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방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발생의 조짐이 있거나 초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들에 관한 것들을 좀 명시하고 있고요.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감님 뭐 정리했습니다. 답변 중이신데 말씀을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법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보면 사실상 정해진 틀 안에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물론 교육감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내주세요. 자, 충청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어울림톡과 충남 학생 안전 지킴이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어울림톡이나 충남 학생 안전 지킴이 앱 등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 의존용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신고 의존용 구조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 내 신속 조치가 미흡할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충남 학생 지킴이 앱 고도화를 대응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느 교육청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학교 밖에서 학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민들 신고나 어떤 형태든, 그게 앱이든 사람에 의한 것이든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서 더 신고 체계를 넓혀놔야 빨리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학폭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교육관님 말씀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사항을 누가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만큼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방교육.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줄지를 않고 있는데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건 기존에 진행하시고 계신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냥 계속 돌리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감시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은 계속 담지만 예방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학교 사건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예방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내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나 이런 것이 조만간 확정 내시되면 내년도에는 학폭 예방 예산을 좀 아닙니다. 확실히, 교육관님 늘리겠습니다. 예산만 늘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업무 파악을 잘 하셔야지. 제가 지금 1년 좀 넘는 시간 그러니까. 동안 와서 교육이 와서 느낀 거는요. 그냥 관행적 예산 편성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교육관님, 네. 저 시간이 없어서 말미에 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국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같이 상의가 잘 되시는지, 협의가 잘 되시는지 너무 의문점이라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충남 최근 3년간 충남 운항역 보장사업 관련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간 88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은 더 줄어서 58억 3,15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서 아이들한테 더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천억 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시설 사업도 중단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 전 분야가 올해 본 예산이 줄어서 기금도 많이 쓰시고 해가지고 줄어가지고 힘들다고 다들 하셨어요. 다들 하셨는데 정작 지난 3년 4년간의 본 예산과 비교하면 그렇게 9천억 그렇게까지 줄은 건 아닙니다. 근데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가 상승도 반영해야 되고 그때그때 교육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근데 왜 모든 예산은 다 같은 선상에 놓여서 돌리고 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교육감이나 국가장님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하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때 많을 때 5조 원이 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4조 6,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서 그런 가운데 9천억 정도가 줄었다고 하면은 크게 줄은 거죠. 쓸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는 안 줄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 예산들이 전 영역에 걸쳐서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교육감 제가 저희도 21년도부터 내년도에 25년도까지 본 예산하고 추경 들어간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육에서 받은 자료고요.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9천억 차이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다 불러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뭐 굳이 다 이것까지 세세하게 불러드려서 뭐 조목조목 찝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9천억이 막 없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막 9천억씩 쭉 한 거 아니에요. 교육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뭐 학교 폭력 예방이 중요한 것 같다. 폭력이 는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겠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사업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국장님들이 잘하고 계신지 국장님들 밑에서 과장님들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다음 자료 전체 보내주세요. 돌아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온학력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기초학력을 신장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초학력 미도달 보시면 오히려 늘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예산은 줄고 있어요. 그럼 교육감님 또 내년에 예산을 더 늘리겠습니다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이 기초학력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처럼 저도 이걸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 그 질문하시는 것 때문에 답변 저 자료 통계를 쭉 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58억이었다고 하는 말씀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좀 내년도 예산에 좀 정액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뭐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죠.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업의 방향성, 과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3년간 개선되지 않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관님하고 국가장님들께서 좀 보다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예. 교육감님의 3기 임기십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감님이 이제 임기가 마지막 임기고 저 또한 내년에 재선이 안 되면 이게 마지막 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그랬어요. 혹시 나는 내년에 재선이 되면 또 와서 할 수 있다. 교육감님은 한 번 쉬고 하셔야 되니까 한 번 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했더니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때문에 안 된대요. 제가 교육감님.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건 교육감님 뭐 아닌 것 같고요. 분위기가 너무 네. 저기서 좀 이렇게 좀 그건, 분위기 좀 둥글둥글하게 드릴 말씀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업무나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관님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교육관님 임기에 1기, 2기, 3기 임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비전, 지표, 5대 정책, 10대 핵심 과제 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육관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에서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큰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에 뭐 AI가 나와 4차 산업 때문에 급변한다고 하지만 수학이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바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소년의 소나기를 이제 안 배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너무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사업에 또 말만 바꿔서 담고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학력은 신장되지 않고 학교 폭력은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학폭이나 기초학력에 대해서 부족한 점 지적하신 건 맞고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감이 재선 3선인 데는 이 비전이나 지표들이 같습니다. 사람이 같은데요. 그리고 학교에 하는 사업의 가장 큰 영역은 수업과 생활교육과 그리고 사람 만드는 인성교육 또는 시민교육,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공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성장표 정하고 제품 수출 시장 대책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교육계만의 좀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025년 중점사업 현황입니다. 반복되는 얘기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도와는 또 다른 입장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잘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한계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 편성이 1기, 2기, 3기 12년 동안 흘러오면서 똑같은 사업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들, 기초학력,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들 인성들, 학교 폭력, 그런 것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이 어떤 지점에 저희가 이제 놓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관행적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미래교육 또는 안전교육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관행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다 동의하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거를 굳이 본회의장까지 끌고 와서 의원님들, 다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뺏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적어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한다면 뭔가 아이들에게 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이들의 학력조차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학교 폭력은 늘어나고 있고, 예산을 훑어보니 우리 본청의 국과장님들, 직속기관 원장님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다 다르고, 물어보면 본청에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지난 12년 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이거 교육감님 싫어하시겠지만, 교육감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 본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과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은 우리가 지금 생기는 문제들, 예산이 투입되고 분명히 성과평가를 했는데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한 번쯤은 국과장님들을 질책을 하시던, 아니면 여기 와 계시는 국과장님들, 원장님들이 대안을 만드시던 뭔가를 하셔서 2020년도 본 예산만큼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처럼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게 놔두면 2026년도, 2025년, 2024년, 2023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교육감님의 지난 12년간의 교육감 하셨던 것들, 제가 여기 와서 짧지만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을 활동하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육감님. 의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굴러가는 대로 굴러오지 않았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초학력에 관한 견해도 생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또 학폭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중요성을 의원님보다 조금 저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거고요. 가정 조건이 어렵고 학교 교실에 가도 우울하고 이해하지는 못하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저는 학교 방문을 가면은 교장 선생님 양해를 구해서 담임 선생님 양해 구하고 수업 시간을 좀씩 보는데 그 특정 지역에 가면은 표정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다시 교장 선생님하고 그 말씀을 가는 학교에서 나누는데 가정 조건이 거의 해체 수준인 아이들이 교감님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답변은 좀 다음에 듣기로 네네. 하고요. 하여튼 교육관님이 노력과 고생이 마지막 좋은 결실을 맺기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보다 자세한 건 네. 우리 11월 행감회기 때 국회의장님들과 얘기하겠습니다. 네. 좀 교육관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입시 준비, 바른 인성의 함양, 아이들에게 놀이터이자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 등 다양한 의미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곧 수험생이 되는 아이를 두고 있는 본 의원 또한 교육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결코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이웃, 학교, 지역 사회가 함께하기에 아이의 성장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배움이 없는 삶은 발전이 멈추지만 배움이 있는 삶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한 사람의 배움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도교육청에 미래교육 2030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불평등을 줄이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적인 상황에 좌우되겠지만 공교육만큼은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이벤트인 수능시험이 64일 남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과 뒤에서 항상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꿈은 이루어진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